제목이 눈높이 교육이죠. 근데 이제 눈높이 교육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각각 이제 회원님들이 물어보시는 수준에 따라서 눈높이를 맞춰드린 거예요. 이제 키가 작으시면 제가 이제 몸을 숙여서 설명을 해드리고, 키가 이제 커요. 그러면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완전히 이제 누워 계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엎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공부 좀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질문들의 퀄리티가 좀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눈높이 교육인데 뭐 이렇게 어려워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능하면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항상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강의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유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 중에서 그 강의반 내용이 이제 되게 길어요. 장표도 거의 한 3, 400장 정도 됩니다. 거의 책 한 권이 돼요. 그, 그리고 이제 영상도 꽤 길거든요. 대략 한 2, 3, 2, 30시간? 예, 한 30시간이 넘을 겁니다. 책을 이제 혼자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건 좀 어렵겠다라는 것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웬만한 거 그냥 다 때려 넣었습니다. 뭐 캔들 같은 거, 이동평균선, 그리고 패턴까지, 뭐 기초부터 마스터까지를 쭉 넣어놨어요. 그리고 강의도 주식 시장이 왜 생겼으며, 뭐 시장의 형태, 그리고 뭐 호가, 그리고 거래의 방법들, 뭐 그런 것들 기초적인 책을 보시면 더 좋지만, 기초적인 책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을 강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신 분들만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일부 발췌를 해서 여기에서 눈높이 교육을 해드리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과금과 게임도 그렇잖아요. 과금과 무과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레벨이 낮아도 이제 아이템 파밍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내용들을 몇 개 발췌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별도 재생목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눈높이 교육 기초 강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반복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녹화 파일을 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간혹 이제 제가 녹화하는 과정에서 요 내용이 이제 온라인에 올라가면 조금 민감한데 라는 부분 때문에 녹화패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요 기초 강의들은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편집을 해서라도 동영상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첫 번째 강의라서 좀 이런 내용을 좀 앞에 인트로를 좀 넣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할 건데, 제가 꽤 오래 알고 지냈었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주식 거래를 뭐 10년, 20, 꽤 오래 이제 거래를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캔들이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빨간 건 오른 거요, 파란 건 내린 거요라고 설명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뭐 1, 2년 거래하신 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거래하신 분인데, 캔들을 이해 못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혼마 문에이사라는 일본 분이 만들었어요. 1717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거의 뭐 우리로 치면은 조선 시대죠. 이게 혼란스러웠던 쌀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하다가 한번 파산을 당하세요.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삼법이라는 것과 이제 다른 이제 사케다 오법에 대해서, 이게 발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사케다가 있고 사카다가 있고, 근데 정확한 발음은 사카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실제 지방의 이름이에요. 사카다 항구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 주변에서 거래를, 이제 쌀 거래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거래해서 수익 났었던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게 비법, 혼마 비전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문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공개되고 나서 이제 세상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죠.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한 2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 저걸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 저분은 수백 년 앞서서 얼마나 그 쌀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머리로 어제 올랐나? 오늘 내렸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일광입니다. 잘 오셨어요.
이게 혼마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이름이 혼마가 됐고요. 예, 이제 투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파문당했다고 합니다. 파산당하고 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휴식을 할 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이분의 일화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일화를 뭐 약간 좀 미화하기 위해서 썼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그겁니다. 이제 그 스님이 저기 처마에 있는 깃발이 이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 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이거 물어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설명을 해요. 저 깃발이 흔들리는 이유는 깃발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는 거다. 그리고 깃발이 있는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저것이 흔들리는 거다. 그리고 깃발과 바람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게 흔들렸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텐데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 저 깃발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분은 본인의 그 지식에 맞게끔 인사이트를 얻으셨겠죠. 거래를 할 때 모든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왜 이게 올랐으며 지금 왜 이런 흐름이 됐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죠. 여기서 설명하는 그 이제 사카당 5법은 5가지가 있는데 이제 30, 3병, 3산, 3천, 3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 별풍선이 들어왔어요. 2만 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왕뚜껑 한참 사 먹겠는데요. 엔지스 테크놀로지를 익절하셨어요. NCN? 감사합니다. 이럴 의도가 아닌데.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 303병, 이제 저게 내용을 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요걸 잘 모르시더라도, 3병에서 이제 적산병, 흑산병, 이거는 이제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적산병 못 들어보신 분은 없죠. 못 들어봤어도 됩니다. 예, 뭐, 그게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들어본 거,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는 아마 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3사는, 저거는 헤드 앤 숄더예요. 헤드 앤 숄더와 역헤드 앤 숄더를 쓴 겁니다. 그게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구권에서는 스티븐 니슨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식으로 캔들스틱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괜찮은데? 라는 걸 이제 그 혼마 비전을 가져다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구에다 전파를 해주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 이거 엄청 좋은데? 그래서 다 이걸 쓰게 된 거예요. 이제 책을 2권 썼어요. 일본식 캔들스틱 차트 사용법이라는 책과 캔들 차트 바이블이라는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쫙 퍼진 거예요. 저분도 이제 기술적 분석이 한참 태동하는 1900 초반 때 활동하시던 분이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서구권에서는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캔들 차트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서구권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전파가 돼서 캔들 차트를 쓰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캔들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참 해야겠다. 나중에는 요 사카다 5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커리큘럼을 한번 넣을게요. 요 5개만 알아도 사실 거래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저걸 좀 잘 못 써서 그렇지. 저것만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HTS에 저 패턴들을 현재 차트에서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있어 라고 이렇게 검색해주는 기능도 또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좀 괜찮죠. 자, 2번째 장표가 몇 장 없어요. 금방 끝날 겁니다. 11시 땡 하면 끝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고, 방송이 길어봐야 어차피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짧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11시가 딱 땡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날 다시 해야 되는데 다음주에 다시 이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캔들은 총 4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막 어마어마한 이게 또 마법의 이런 무슨 기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딱 4가지의 정보를 수록합니다. 시작한 가격과 끝난 가격. 이거 뭐 단순한 거죠. 시작과 끝난 거 2가지. 그리고 장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과 장중에 가장 낮았던 가격. 이렇게 4가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색깔들도 그렇잖아요.
이 색깔에 대한 표현 방식도 좀 적다고 하고 감정에 대한 표현 방식도 좀 적고 근데 이게 캔들도 그래요. 서구권에서 넘어온 것들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캔들도 보면 우리는 조금 크면은 장대양봉, 조금 작으면은 양봉 그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원래 혼마가 썼던 내용으로 보자면 뭐 보루마주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 어퍼 섀도우, 뭐 로어 섀도우 이거는 뭐 윗꼬리 아랫꼬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길이에 따라서 또 캔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종류만도 불리는 이름이 수십 가지가 넘어요. 예, 그거 내용이 이제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강의반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부 발췌를 해서 좀 자주 쓰이는 거 예, 그런 것들만 여기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연봉 기준으로 설정해서 쓸 수도 있고 월봉, 일봉, 분봉, 팁봉까지도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연봉은 12개의 월봉으로 설정이 되어 있겠죠. 캔들 하나가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오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1년 전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 1년 12개의 월봉을 하나로 압축해서 지난 12개 월봉 중에서의 시작 가격, 그리고 끝난 가격, 그리고 고가와 저가를 담은 것이 한 개의 연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의 월봉은 이번 달이 되는데 실제 업무 영업일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5일 곱하기 4 해서 20일이죠. 여러분도 회사 20일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월봉은 20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일봉은 총 9시간의 분봉을 담고 있는데 이게 거래 시간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타트에서는 9시간을 이제 토탈 해가지고 표시하지는 않고 이제 거래 시간 이제 정규 시간만 포함을 하죠. 이건 오타네요. 9시부터 3시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오타가 있으니까. 캔들을 작성하는 방법 요걸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던데 요건 좀 그려볼게요. 자, 캔들을 그릴 때요. 캔들 그려놓고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오늘 차트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여기부터 생각해 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딘가에서 오늘 시작한 점은 있을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시작한 가격입니다. 그 어딘가에서 끝난 가격은 있을 거잖아요. 끝난 가격이 뭐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 선을 그려가지고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그럼 요걸 그대로 연장만 해요. 이렇게 그대로 연장만 하면 캔들을 요렇게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쉽죠? 실제 이제 그려보면 쉬워요. 그런데 얘가 시작은 여기서 했고 끝나는 건 여기서 끝났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몰라요.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갔던 뒤로 가는 건 틀렸지. 요렇게 갔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위로 끝까지 이렇게 갔던지 아니면 이제 위로 갔다가 그냥 요렇게 갔던지 이건 몰라요. 이거는 이제 분봉을 열어봐야 됩니다. 연봉에서 이제 요렇게 생긴 연봉 캔들이 있다라고 하면 월봉을 뜯어봐야 하는 거고 요렇게 생긴 월봉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일봉으로 뜯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끝나는 요 캔들의 자리가 여기가 될 수가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이제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연장해 가지고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요렇게 될 거예요. 캔들이. 그러면 시작이 요렇게 돼서 이렇게 끝나는 거랑 시작이 여기서 돼 가지고 요렇게 끝나는 거랑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죠. 요렇게 되면 시작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높다? 그럼 여기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부으시면 되고 끝나는 가격이 아래쪽에 있다? 파란색 페인트를 부으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렇게 해놓고 이게 장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참 뒤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얘가 저 위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끝났을 수가 있어요. 그쵸? 반대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두 가지 시작하는 가격과 끝나는 가격 두 개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네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작하는 가격과 끝나는 가격, 그리고 고가와 저가를 담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고가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끝나는 가격과 고가는 같은 겁니다. 근데 고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요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기가 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를 똑같이 또 라인을 연결을 해요.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라인 연결한 자리까지 요렇게 꼬리를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캔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담고 있느냐, 시작 가격과 오늘의 저가, 가장 낮은 가격은 같고 고가는 저 위에까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건 여기까지 내려왔다 해서 여기에다가 페인트 칠을 이렇게 그리면 위쪽에 꼬리가 달려있는 양봉 캔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는지는 아시겠죠?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나 이거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됐다라는 분은 5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주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 비중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기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한 분도 없다? 5번을 누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러면 오늘 방송 끝이에요. 앞으로 기초 방송은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아는 분들이 막 누르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초 강의보다 그냥 나는 심화 강의가 낫다. 여기 분들이 이제 수준이 다 높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기초 강의를 없애버리고 심화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없네요. 5번이 안 올라오네. 채팅이 혹시 멈췄나요? 제가 채팅을 좀 잠깐 좀 보고 있을게요.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나 지금 처음 알게 됐다. 5번. 우리 반장님 이걸 지금 알게 됐다고 여기 올리면 어떡해요. 한 명이, 근데 심지어 한 명인데 반장님이 올렸어요. 그게 반장님이 하필이면. 반장님이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의외로 계시네. 응? 요것만 딱 알아요? 근데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아노로 치면 도레도레도입니다.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게 되고 있는 건가. 제가 오늘 방송이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 지연시간 설정을 못 바꿨어요. 오늘 이제 매우 짧은 시간으로 못해가지고 이제 시간차가 좀 있나 보네요. 이것만 알고 다른 건 다 몰라요. 반장님 이 방송 이제 끝낸다고 할까봐 그래서 살신성인 하셨대요. 근데 저분이 저한테 계속 개인톡 보내시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방송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좀 쉽시다. 선생님도 쉬고 나도 쉬고 방송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아끼시는 분이죠. 근데 5번을 왜 눌러주셨을까? 자, 여튼 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오늘 방송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있는 거고요. 위로 가게 되면은 위쪽에다 꼬리를 그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아래쪽을 지나와서 요렇게 이제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요렇게 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근데 위쪽 아래쪽이 다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던지 아니면 반대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장중에 변동성이 커야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캔들이에요. 그렇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달렸다는 얘기는 딱 두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거래량이 오지게 없었든가 아니면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 큰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이 회사에 엄청 큰 악재가 생겼대 해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쫙 내려갔다가 아니래 해가지고 쫙 올라갔다가, 그런 경우가 하루 만에 생기면은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위쪽으로 팍 아래쪽으로 팍 이제 움직여요. 대부분의 캔들은 위로 이렇게 한쪽만 달려있던지 방향을 위로 가다가 이렇게 가던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돼서 시작은 여기에서 했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이제 이렇게 올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쪽에만 방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에서 끝났느냐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 변동성은
얼마나 됐느냐 요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기를 캔들과 꼬리 두 가지의 정보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캔들은 이 종목의 방향이 위로 갔느냐 아래로 갔느냐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요. 캔들의 크기에 따라서는 방향이 위로 세게 갔느냐 밑으로 세게 갔느냐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캔들의 몸통은 방향을 의미해요. 캔들의 몸통은 방향입니다. 방향. 음봉이냐 양봉이냐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라는 의미예요. 캔들의 방향은. 그리고 요 위 꼬리의 의미는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위로 많이 움직였냐 아래로 많이 움직였냐.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캔들이 요만한데 윗꼬리가 이만해. 그 얘기는 장중에 저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변동성이 컸죠? 뭔가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고. 얼마 전에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이런 형태가 있었잖아요. 예, 하루 만에 그냥 확 올라갔다 하루 내려가고. 거꾸로 이제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 꽂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형태.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컸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꼬리의 의미는 변동성이다. 몸통의 의미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 방향만큼 얼마나 세게 움직였느냐는 이 캔들의 길이 혹은 거래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이 그 이제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기.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장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간 순서상 시가가 이제 당연히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가 혹은 저가까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종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캔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네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더 중요해요. 이 캔들을 바라볼 때 캔들이 뭐 엄청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거꾸로 얘를 신뢰도를 낮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봉을 먼저, 직장인들은 주봉을 먼저 보고 이제 일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 거래가 이제 유연하신 분들은 일봉을 보시다가 분봉을 보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 직장인들도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고 거래를 해요. 그거보다는 만약에 분봉까지 확인을 해서 내가 지금 살 거냐 오후에 살 거냐를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일단 직장인은 주봉부터 보세요. 주봉 본 다음에 일봉 본 다음에 분봉 보는 겁니다. 주봉 안 보시는 분들 많죠.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난 주봉을 잘 누르지도 않아. 그거 어딨어? 나 일봉이랑 분봉 보는 거지 뭐 주봉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겁니다. 직장인 분들은 주봉 보고 거래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장중에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튼 캔들로 다시 돌아와서 캔들 작성하는 방법 기준에서는 여기 이제 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란색 선과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검은색처럼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저 끝에서 종가로 끝났던지 아니면 노란색처럼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종가에서 끝났던지 중요한 건 시가는 저 앞에 여기가 시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가 시가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팩트고요. 종가는 여기일 수밖에 없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 안은 다 추측이에요. 캔들을 볼 때. 일봉만 보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고가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 요 사이 어딘가에. 그리고 저가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 이 안에가 블랙박스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 모르는 영역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되게 답답하겠죠. 근데 보라고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일봉 보고 답답해. 그러면 분봉 보시라고 만들어 놨고, 분봉 보고 캔들이 또 있는데 요 30분봉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5분봉 열면 돼요. 5분봉 캔들은 1분봉 5개를 합쳐 놓은 거죠. 과연 지난 5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를 보려면 또 1분봉을 보면 또 그게 열립니다. 그럼 지난 1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하면 또 틱봉을 보면 또 나와요. 그렇게 하나씩 뎁스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캔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캔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별표 5개를 보자면, 얘가 주는 의미를 해석하지 마시고, 이 의미가 4개밖에 없다. 신뢰도가 낮다. 내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봐야 된다. 시작은 주봉이다. 이 내용이 이 장표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아마 마지막 장표일걸요?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예요.
오늘 캔들 설명드릴 것은 도지형 캔들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도지형 캔들. 이거를 십자형 캔들, 뭐, 크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도지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혼마님이 말씀하신 캔들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이 도지 캔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지 캔들이라고 많이 불러요. 십자나 크로스보다는. 근데 이 도지라는 말이, 일본어인데,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얼빠진 짓이라는 뜻이에요. 예, 바보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늘 별거 없었는데 그냥 뭐 위로 하고 아래로 하고 그랬는데 돌아왔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걸 캔들로 이제 오늘 배운 걸로 해석을 해보시면 시가와 종가가 붙어 있어요. 그쵸? 캔들이 없습니다. 몸통이 없어졌어요. 자, 몸통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다시 여기 몸통의 의미는 뭐다? 방향이다. 그리고 이 몸통의 크기는 뭐다? 세기라고 했죠. 방향도 없고 세기도 없다. 위로 갈 것도 아니고 아래로 갈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매수의 흐름이 센가 매도의 흐름이 센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매도가 셌어? 오늘 매수가 셌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생각을 기존에 생각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관점의 얘기들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빨간 거 오른 거지 뭐 파란 건 내린 거지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빨간 건 매수의 세기가 셌다. 누군가 많이 샀다.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양봉은. 방향은 위로 갔느냐 아래로 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계속 그 부분을 좀 복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십자형 캔들을 다시 보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 자체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근데 위아래로 요동은 쳤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같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거래도 적고요. 뭔가 멈췄다. 휴식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휴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캔들은 휴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제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캔들을 그려볼게요. 어제 양봉으로 요렇게 올라왔어요. 요렇게 캔들이 요렇게 하나가 딱 떴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만약에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양봉이 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상승이 유지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양봉이 또 나와요. 그러면 양봉이란 얘기는 뭐예요? 아,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음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뭐예요? 아, 이제 하락이 출발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다음날 하락이 또 나와요. 하락이 지속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해석하시는 거예요. 양봉은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음봉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아래로 내리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매도세가 강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는 거면 방향을 난 명확하게 알겠는데 뜬금없이 십자가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파란색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파란색이 나오면 파란색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양봉이 나오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이 도지형 캔들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같다. 휴식 상태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상승하고 있던 도중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상승이 멈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내리 꽂힐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응? 그렇다면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도지형 캔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뭐예요? 내려가고 있는 힘이 더 강했다.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10명이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럼 뭐다? 음봉으로 표시가 돼요. 내려가고 싶은 힘이 더 센 겁니다. 근데 이제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7명이고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3명이면
매수의 힘이 세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는 항상 힘겨루기를 해요. 둘이 싸우는데 매수가 이기면 양봉으로 끝나고 매도가 이기면 음봉으로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지금 머리가 탁 트이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에서 다시 되짚어 보니까 새롭게 보이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음봉이 나오다가 도지엄 캔들이 이렇게 딱 나왔다? 일단 멈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옆으로 갈 가능성도 일단 있고, 아래로 만약에 이 도지엄 캔들은 운전하다가 보면은 일단 멈춤 있잖아요. 왜 일단 멈춤 요렇게 이제 요렇게 생긴 거. 일단 멈춰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차단기. 일단 멈춰봐. 자, 일단 서봐. 그래서 너 주차요금 냈어 안 냈어? 그걸 확인하는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얘가 생긴 것도 비슷하죠. 그냥 그대로 요걸로 연상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도지엄 캔들, 십자형 캔들 나 모르겠다. 차단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단기예요. 얘가 차단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근데 차단기가 너 아직 갈 때 안 됐어. 너 주차요금 안 냈잖아. 고객센터 가서 돈 내고 다시 와. 그럼 이제 뒤통수 잡겠지만 막 뒷골 땡기겠지만 차 돌려서 가서 고객센터에서 주차요금 내고 다시 와야 돼.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차단기가 안 올라가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얘가 방향 전환의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여기에서 빨간색이 나오면 위로 다시 올라간다. 그 다시 올라가는 힘은 뭐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파동의 힘만큼 또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여기서 다음날 음봉 출발한다? 그럼 밑으로 내리 꽂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는데 또 갈 거거든? 이런 겁니다. 차트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차트를 한번 종목을 좀 알려줘 보세요. 제가 그걸로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장평 끝났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하락 추세, 그러니까 밑으로 주가가 쭉 내리는 저가권에서 도지엄 캔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반대로 상승으로 막 올라가고 있다가 위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음봉 나오잖아요. 밑으로 쫙 내리꽂혀요. 굉장히 흥미로운 캔들입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얘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고 온 거예요. 캔들을. 딴 거 다 필요 없고.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까요? 종목들 올라오기 전까지. 자, 삼성전자에서 도지엄 캔들 찾아봅니다. 자, 어디 나와요? 도지엄 캔들. 이게 캔들이 도지엄 정확히 십자가 이렇게 찾으려면은 잘 안 나와요. 자, 근데 잠깐만요. 뭐 저점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런데 저점 이런데. 자, 도지엄 캔들 어디 있습니까? 소름 돋는 자리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소름 돋는 자리. 저만 신기합니까? 여기 있어요. 신기하죠? 도지엄 캔들. 자, 여기를 해석해 볼게요. 자, 음봉 내려오다가 도지엄 캔들이 딱 나와요. 잠깐만 멈춰봐. 차단기. 그 멈췄어. 다음날 양봉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추세가 전환돼 버려요. 위로 가죠? V자 반등의 최저점에서 변곡점 만들어주는 게 도지엄 캔들이에요. 나 이거 준비해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딱 요거 보여주려고 딱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자, 이 위에서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도지엄 캔들이 또 여기서 나타납니다. 올라가다가 한번 멈춰요. 자, 일단 잠깐 멈춰봐. 다음날 양봉이 또 켜져요. 어떻게 돼요? 또 가죠? 쭉쭉쭉쭉쭉 또 가요. 잠깐 멈췄지만 나 잠깐 멈췄는데 나 저기 주차요금 냈어. 그러니까 그냥 차단기 열리고 다시 엑셀 밟고 쭉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위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정확히 뭐 도지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있는데 요런 것들이 다 변곡점들이에요. 그냥 내가 이게 차트를 잘 볼 줄 모른다. 그러면 십자가 자리에다 동그라미 다 치세요. 지금 그래서 다 해볼까요? 십자가 자리. 자, 여기 있죠? 변곡 나왔죠? 자, 밑으로 내려요. 자, 요거는 십자가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비석형이에요. 요 밑에 여기도 십자가죠? 요 위에 여기 다시 올라갔죠? 저 여기도 십자가 있죠? 저 위에 어디? 십자가 여기 있죠?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죠 지금? 맞아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시청자가 점점 줄어드네요. 정말 재미가 없나봐요. 항상 방송하면 나만 재밌나봐요. 또 비슷한 자리? 포스코 ICT 보래요.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지금 도지형 캔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얘는 양봉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쵸? 도지형 캔들이 나온 자리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하락 하다가 도지형 캔들 딱 나오니까 멈추죠? 올라가요. 또 딴데 도지형 캔들 나오는 자리, 저점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거나 위쪽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 멈춥니다. 여기도 그렇죠? 자, 여기도 올라가다가 도지형 캔들 나오고서 음봉 나와요. 여기도 도지형 캔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도 도지형 캔들, 거기 멈추죠? 밑으로 내려요. 최고점과 최저점에 보면 도지형 캔들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여기 어때요? 도지형 캔들 나오니까 내리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도지형 캔들 나오자마자 급등해요. 도지형 캔들 그러니까 하락을 쭉 하다가 도지형 캔들 나오고 다음날 양봉 출발하잖아요. 아침 시초가 따라잡으셔도 돼요. 뭔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요 밑에서부터 양봉 만들어 놨고 여기서 하루 쉬었다가 양봉 키고 올라가죠. 항상 아래쪽과 위쪽을 보면 도지형 캔들이 빈번하게 나와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뭐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태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도지. 자, 일단 오늘은 도지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수백 개 다 알려준다고 오늘 다 외우지도 못하고. 자, 여기도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죠? 자, 위쪽에서 도지형 캔들들 나오죠? 자, 그러더니 밑으로 내리 꽂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려가는 겁니다. 밑에도 요런 자리들, 여기는 쉬었다 가는 자리예요.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죠. 다음날 캔들의 색깔, 시초가가 중요해요. 그 시초가 색깔에 따라서 방향이 바뀝니다. 이 아래쪽 도지형 캔들은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는데 다음날 음봉이 나오니까 또 밑으로 내리꽂히죠. 어쨌든 방향 전환에 시도는 했는데 성공을 못한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도지형 캔들이 나온 상태에서 도지형 캔들에서 거래량이 나오면, 거래량은 항상 제가 거래량이라 쓰고 신뢰도로 하고 읽으면 이해가 쉽다고 했잖아요. 거래량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래량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여기다 견출지로 써서 붙여요. 거래량 자리에다가 신뢰도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양봉을 켰는데 거래량이 많아?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음봉을 켰는데 거래량이 많아? 그럼 밑으로 갈 확률이 더 큰 겁니다.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아? 지금 강한 힘으로 죽도록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점이든 고점이든. 그 상태에서 다음날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팔고 싶은 애들이 이긴 거예요. 죽도록 싸우는 자리가 도지형 캔들. 그 다음날 양봉이든 음봉이든 출발하는 색깔이 이긴 놈의 색깔이에요. 자, 요런 자리들도 다 나오고. 딴 종목 볼까요? 잠깐만, 뭐였지? 11시 넘었다. 5분만 더 할게요. 신라젠.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 뭐 최근 좀 요런 자리 요런 데서 나오긴 했는데, 뭐 요거는 뭐 거래량이 없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딴 자리 볼게요. 딴 자리. 자, 요런 자리도 보세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도지형 캔들이 발생되고 음봉입니다. 자, 도지형 캔들이 발생하고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멈추죠. 그래서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리고 도지형 캔들이 또 나온 자리만, 십자가가 나온 자리만 딱 찍어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 자, 여기 있다. 요런 거. 여기 있죠? 내려가다가 도지형 캔들로 멈춥니다. 아침 시초가에 양봉 출발해요. 자, 이날도 보시면 아침에 시가 2%로 시작합니다. 고가 12%까지 올라가요. 요런 거 단타 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변곡점에서 나오는 요런 도지형 캔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붙어준 거,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이 위에서도 올라갈까 말까 그냥 박터지게 싸우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고. 근데 거래량이 적은 건 거래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 뒤에 나오는 도지형 캔들, 그리고 급등 뒤에 나오는 도지형 캔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유의미해요. 요런 거 양봉 키면 그냥 시초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요런 거 이틀 만에 15% 이런 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캔들의 무슨 패턴, 뭐 기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도지형 캔들 요거 하나만 보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급락 하더니 도지형 캔들 거래량도 많아.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 2%, 고가 7%까지 갔다 옵니다. 뭐 그냥 사자마자 5% 수익 내는 거예요. 자, 요런데도 뭐 작지만 뭐 요거는 좀 숏캔들로 봐야 되기도 하는데, 요것도 뭐 도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뭐 형태니까.
요것도 저점에서 도지형 캔들 만들고 다음날 아침 양봉 출발해서 3% 시작 11%로 끝나요. 그러고서 이후에도 쭉 가요. 맞죠? 도지형 캔들 나오는 자리들 재밌죠? 도지형 캔들? 근데 지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굳이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도지형 캔들 볼까요? 이거는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량 없잖아요. 예, 없어가지고 생기는 현상들이고, 급락 뒤에 있었던 도지형 캔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얘가 멈춰준 겁니다, 여기. 여기서 멈춰준 거. 음봉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지만, 예, 그러고서 이제, 이제 이 뒤에 여기 도지형 캔들 또 나오죠, 여기. 자, 그러다가 양봉 출발합니다, 여기도. 이러면서 이제 위로 방향 틀어놓은 거고요. 거래량 없으니까 계속 도지 이렇게 나와요. 요 앞에서도 보시면 지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도지 만들고 밑으로 내리꽂혀요. 그리고 요런 여긴 도지는 아니에요. 요건 아니고 도지형 캔들이 요것도 이제 비석형입니다. 다른 패턴이에요.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도지형 캔들이 위쪽 아래쪽에 나온 것들이 이건 많이 없네요. 어쨌든 이제 캔들을 보시다가 요런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하면 방향 전환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황준수님 질문, 이길 시가 확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지형 캔들이 오늘 나왔다? 근데 거래량이 있었다? 그러면 아침에 9시 정각 되면 화장실 가셔야 돼요. 변기 칸 앉으셔가지고 아침 시초가 노려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물린 종목 중에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있었다? 그러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틀 동안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은 반전이냐? 그렇죠. 그렇게 봐도 돼요.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계속 뭐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캔들 몸통 이제 쫙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거래량이 붙은 도지와 다음날 시가가 전날 종가 이상인 거 따라잡으면 짤짤이 선고. 이거 벌써 업그레이드가 되셨네요. 어제 음봉에 이런 겁니다. 지금 캔들도 그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깨달으신 건지 원래 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음봉이 있었어요. 자, 근데 밑에 도지형 캔들이 요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 양봉 출발을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종가를 넘어설 때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해요? 도지형 캔들의 라인이 손절 라인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 핵심이겠죠? 요거. 손절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수익보다는. 저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일 아침에는 빠지다가 오후에 훅 오르면 결국엔 양봉이니까요. 당일 아침엔 빠지다가, 그렇죠. 당일 아침 만약에 빠져요, 그럼 안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후행성이다. 후행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 초반에 여기서 시작했어요. 응? 그러면 내가 매수하는 자리는 여기가 됩니다. 내가 손절하는 자리는 여기가 돼요. 요 라인이니까. 그러면 장 초반에 요렇게 막 또로로로로 올라가다가 도로 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캔들이 윗꼬리로 바뀌고, 자, 다시 이제 장 초반에는 장대 양봉이었어. 양봉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쇼 캔들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시가거든요. 자,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여긴데, 시가를 기준으로 얘가 요렇게 올라갔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도로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캔들이 요렇게 바뀌죠? 윗꼬리를 달고 도로 내려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심지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캔들의 색깔이 바뀌죠? 자, 요렇게 되면 그냥 양봉에서 음봉으로 색깔이 바뀔 때 거기서 파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가 단타로는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스윙으로 봤을 때는 요 도지형 캔들의 요 라인, 시가와 종가가 같은 라인이죠. 여기에다가 손절을 잡아놓고, 왜냐면 요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요걸 노리고 여기다 손절을 잡으시든지, 단타다? 그러면 오늘 시가가 손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한 건데 시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손절 잡아봐야 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기도 더 어렵죠. 그리고 시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1에서 2% 지금 오르고 있어요. 시가가 여긴데. 그러면 내가 시가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사자마자 스탑로스 여기다 딱 걸어놓으면 쉽게 잘려 나가겠죠. 그리고 운 좋게 위로 장대 양봉 요렇게 만들어내면 위에서 팔면 되겠죠. 단기로는 당일날 뭐 5에서 10% 수익 나면 그냥 거기서 바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위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동안 스탑로스를 조금씩 올려요. 그리고 도지가 여기만 나왔겠습니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캔들이 도지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거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도지만 보시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시 10분입니다. 예,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오늘은 뭐 방송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 될 것 같아서 요것만 그대로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초반 강의를 한 건데, 요 피드백을 저 방에서 이제 받아볼게요. 방송 어땠습니다. 혹은 이제 요 동영상에 리플을 남겨주세요. 그 피드백에 따라서 연재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면 없애고 다른 거 도움되는 걸 하고, 도움이 되면 연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갈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